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1번 도시관리계획 의의에 관한 사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 특별시, 방역시, 특자의 특단시군 하나의 도시 개발, 정비, 보호, 전유, 수립한 일정한 계획이다. 공용 제한 중 계획적으로 구속적 계획이다. 처분성이 있다. 8페이지 봐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이제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8페이지 보면 4번에서 공용부담법입니다. 공용부담법. 공용부담 그러면 1번 의 나죠. 국토개발 등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에게 가는 부담, 의무입니다. 의무.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 인적 그러면 사람 신체에 가는, 물적은 재산권에 가는. 우리는 이제 물적입니다. 물적. 물적 공용부담에는 1번 공용제한, 2번 공용수용, 3번 공용한지, 4번 공용환권인데 공용 그 말은 공익 얘기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공용제한 그러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가는 공법상의 제한인데 거기에는 공물제한, 사용제한, 부담제한, 그리고 계획제한인데 공물제한은 가능성 없이 무시하고 2번 사용제한. 사용제한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든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든 기초조사에 대해 조사 측량하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의 땅을 잠시 쓸 수도 있는 거. 쓰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용제한 중 사용제한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쓰면 개인은 그 기간 동안 잠시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그게 공용제한 중에서 뭐라고? 사용제한이고 부담제한인데 부담, 자기, 부작위, 수임. 자기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작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 수임 그 말은 참아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기 부담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러 명령을 명령 뭐 해라 라고 명령하면 해야 될 의무가 있어. 해야 될 의무. 안 하면 어째요? 처벌하는 거야. 해라 했으면 해야 될 의무. 그게 뭐라고? 자기의 의무. 부작위 의무는 금지입니다. 이거 하지 마. 금지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될 의무가 부작위 의무예요. 공법상 행위자는 자기 의무입니까? 부작위 의무입니까? 물어본다고. 공법상 행위자는 뭐 해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아겠어요? 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으라 라고 명했습니까? 주거지역에 공장을 하지 마라고 금지했습니까? 네, 하지 마라고 금지했지. 해라고 명령하진 않았어요. 하지 마. 금지니까. 공법상 행위자는 100% 부작위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 수행 그러면 참아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자인데 계획자. 행정계획법의 목적, 계획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에 가는 제한인데 거기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용도지역 지정하고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그게 뭐다? 공용제한 중 계획자이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한의 형태는 자기냐 부작이냐면 부작위 의무다. 그것도 안 놓고 그런 게 전부 다 뭐라고요? 공용제한이고 공용수용 그러면 특정한 공익사업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 규정에서 강제로 뺏어오는 것. 물론 보상을 전제로 뺏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공칙법이고 공용한지 그러면 공용한지. 자, 토지의 효용을 정지하기 위해서 토지입니다. 토지니까 토지의 평면적이거든요. 이게 토지가 이렇게 됐다. 이거 토지로서 이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용가치 있게 되면 쓸모가 없는 땅이 돼요. 이걸 갖다가 이용가치 있게끔 만듭시다. 바꿉시다. 시작 바꿔주기. 이게 뭡니까? 환지. 이게 뭐라고요? 공용한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저런 사업한다. 토지의 평면적 효용증진. 공용한건은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증진. 무슨 얘기냐? 여기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좀 흔들리네. 어째요? 거기 앉았죠? 싹 철거하고 다시 합시다. 철거하고 이렇게 반듯 다시 해가지고 이 권리를 여기다 주고 얘 권리를 여기다 주고 이렇게 권리관계의 변환이게 공용환권이에요. 강제로 하겠다. 강제로. 그래서 토지 평면적 입체적 효용 증진에서 특정 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할하고 이게 공용환권인데 어디서 나오냐? 도정법 중에서 써놔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우리는 뭐라 하냐? 환권 방식이다. 환권.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공익입니다. 공익. 하나의 도시 전체를 보니까 공익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공용한권. 한 번 더 안 듣고 시험장 가게 되면 다음 중 도정법과 관련 없는 내용은 1번 주민대표의 도정법에 주민대표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 전체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 공부 안 했어요. 이 얘기예요. 공용환권 있어요. 시범도시 있죠. 도정법이 없지 어디에 있어요. 국계법이지 국계법.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도정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공용환권, 2번 추진위원회, 3번 주민대표회의, 4번 토지소유자 전체회의, 5번 시범도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툭툭 던져놓는다고. 그럼 공용환권을 들어본 기억은 있냐 이런 얘기요. 있어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다고? 도정법. 뭐가 공용환권이라고? 관리 처분계약이 공용환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22페이지 가가지고 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은 1번 공용제한 중 계획자입니다. 계획자. 공용제한 중 계획자이다. 공용제한이 뭐라고요?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에 가하는 제한인데 계획자는 이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 목적 달성에서 제한을 가니까 공용제한 중 계획자니까 결정이 되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뭐가 있다? 처분성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처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그런 판례 나왔죠. 도시관리계획 행정처분을 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게 판례고 도시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6개인데 6개요. 하나하나 결정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자, 도시관리 1번. 자기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의 지적 목적이 뭡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뭡니까? 네. 깊게 생각하지 말고 톡 뭐예요? 단독양호. 2종 전주 공동양호. 1종 일반적으로 저층 편리, 중층 편리, 중고층 편리 툭툭툭 나와야 돼요. 왜 지정했다고요? 단독주택 양호한 주거를 보호하려고 지정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다 무슨 사업을 할까요? 단독주택 막 지어줄까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딱 지정되면 법에 의해서 국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는 어쩐다? 금지한다. 이러면 저절로 목적이 달성돼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가지고? 행위자. 규제해가지고 목적 달성하지 사업에서 목적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자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지정 목적 뭡니까? 미관유지. 미관유지에서 사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쩌라고? 미관 해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관 해치지 마라. 자, 지구도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구역, 개발지향구역. 개발지향이 뭐예요? 그림 볼 때 개발지향구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은 개발 제한입니다. 개발 제한. 사업합니까? 아니요. 행위자 하면 목적이 달성돼요. 지정만 하면 그냥 저절로 목적이 달성돼. 얘들은. 자, 도로 뭐라고? 기반 시설. 도로는 왜 만들어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게 만드는데 도로라고 결정만 딱 하게 되면 도로가 꿈틀꿈틀 자라죠? 사업해야 됩니까? 얘는 사업을 해야만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만. 일단 신도시 만들려고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하면 땅에서 막 아파트가 이렇게 쏟아 나옵니까? 사업해야 됩니까? 반드시 얘도 사업이에요. 사업. 자, 정비사업 하자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쓰러지던 건물들이 싹 없어지고 아파트가 날라옵니까? 사업해야 됩니까? 얘도 반드시 사업이에요. 사업. 자, 개발? 지구단위.
자, 여기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듭니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이 계획에 맞춰라.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한다. 규제입니다. 그죠? 사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입지규제,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뭐 만들어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만들어옵니다. 한마디 합니다.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춰라.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한다. 사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업하는 게 뭡니까? 이 세 개만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보고 무슨 사업이란다? 이게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의가 그 얘기입니다. 주의가 이가 모든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그 자체로서 목적 달성 X 모든 찾지 말고 해석 모든 도시관리계획은 사업의 수반자 목적 달성 X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는 사업의 수반자 목적 달성 그러면 O 그 일부가 뭡니까? 동그라미 뭐라고? 3번 4번 3번이 뭐라고?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가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은 모두 결정 그 자체 목적 달성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일부는 결정 그 자체로서 목적이 달성되지만 일부는 사업이 수반돼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런 말 뜻이고 난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그런 사인데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물어보면 자, 도시 만듭시다. 입안 그러면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원주시 도로계획 누가 만들어요? 원주시장이. 왜 원주시장이 한대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답니다. 입안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둘 이상 도시에 걸쳤다. 원주하고 횡성하고 걸쳤다. 그건 누가 할 거냐? 원주하고 여주하고 걸쳤다. 누가 할 거냐?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국장 그러면 안 되고.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그때는 짜야 돼요. 니들 둘이 만나가지고 협의해봐라.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협의가 잘 되면 어쩌고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자 지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서로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우기고 버티면 그때는 윗사람이 너라고 정해준다고. 원주하고 횡성 위에는 누가 있어요? 강원도. 그러면 원주하고 여주 위에는 누가 있어요? 강원도가 안 되지 그것은. 강원도 경기도가 만났으니까. 그게 누가 있어야 돼요? 국장.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 기관장이 지정해 주는데 둘 이상의 도시가 도 안에 있던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도시가 시도에 걸쳐있다. 그때는 누가? 국장. 얘들이 지정해줍니다. 누구 중에서? 시장, 군수 중에서. 여기까지가 원칙이요. 원칙.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 원칙은 입안 뭐라고? 하이한다. 둘 이상 도시 걸치면 빨리 둘 이상 도시 걸치면 협의해서 성립되면 공동입안, 입안자 지정.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지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한다. 예외. 원주시 도로는 누가 한다고요? 원주시장이. 자,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에서 강릉까지 갔는데 근데 일개 시에서 나올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누가 한다고? 국장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장이 한다. 근데 이 도시관리가 안에 바닷가가 하나 있어요. 바닷가가. 그 뭐예요? 예. 무슨 해양수산이요? 바닷가가 있다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거는 누가 하고? 예, 회장이 할 수도 있고 일정 도지사도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첫 문제에서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국장, 도지사는 입안, 국장, 회장, 도지사는 입안할 수 있다. 얘들 세 글자로 확 줄인 뭐예요? 국장, 회장, 시도, 시장, 군수를 갖다 세 글자를 확 줄이면 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행정청, 비행정, 그것도 아니까 행정청. 어디가 행정청이요? 국가지자체. 토지공사가 행정청이에요, 아니요? 토지공사가 행정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지방공사 행정청이에요? 아니라니까. 어디가 행정청이라고? 국가하고 지자체만.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한테도 행정청은 아니요. 행정청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들어오지 마라. 비행정청, 주민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문제죠. 주민은 입안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안자 받고 기준계획은 그 상식. 관리계획 위에 뭐가 있습니까? 광역도 있고 기본계획도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계획, 광역,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관리계획의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냥 그대로 유효하지. 유효하지만 관리계획, 광역, 기본이 맞게끔 바꿔주면 그만이지. 관리계획이 당연무효다 이런 말 섞으면 안 되고. 그래도 유효합니다. 2번 입안자는 도시관리 입안이 만든다. 도시관리계획이 뭐예요?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림벨트 전부 다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그 계획을 만들 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공원 이름 하는 거 안 되고 지도에 그리고 어디다 지도에 그리고 서류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 했더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한다. 그런 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도시관리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 써한다. 절대 함정 안 됩니다. 아, 지도에 그리고 서류도 꾸미구나. 당연하지. 그걸 넘어가야 돼요. 3번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관리 도서 보호자는 계획설명서 작성기준, 작성 방법은 좌우지가 무슨 수립기준, 작성기준 100% 누구라고?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인데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하자고 제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입안 제한은 엄청나게 잘 나와요. 거의 매년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여기에 이해관계인 포함됩니까? 포함하지.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안할 때는 말로 해야 돼요? 아니면 설명서 가져와야 돼요? 설명서. 주민이 시장님 우리 여기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공원. 저기 공원 그리지 말고 여기다 공원 만듭시다. 내가 이렇게 지도도 그려갖고 설명서 만들어놨으니까 당신이 검토해보고 내가 만든 내용이 맞다고 인정이 되면 하나 만들어 줍시다. 라고 입안 제안하면 시장이 보고 아 이게 지도도 보고 계획 설명했더니 잘 만들었네 하자. 라고 할 때는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잘 보세요. 작년에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과 지구단위 계획. 자, 제안받았으면 며칠 내 결과 통보한다? 40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며칠 연장한다? 30일.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이랬는데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는데 안 빼먹고 올해는 뭐가 추가됐냐? 하나 늘어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저게 왜 늘어나냐 갑자기. 공원 만들자라고 주민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은 뭐예요? 기반시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국에 있는 토지는 도시냐, 비도시냐. 비도시는 뭐가 있어요? 관, 농자. 관에는 뭐가 있어요? 개생보. 도시지역은 뭐가 있어요? 주상공록입니다. 주상공록. 녹지는 뭡니까? 녹지는 보생자입니다. 보생자. 이게 현재 우리 국토입니다. 국토 지금. 이쪽은 도시, 비도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경기를 살릴까? 민간인들이 조금씩 개발할 때 국토계획법에 개발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 이걸 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어줄까? 자, 여기에다 개발하자. 개발. 지구단위. 그럼 여기에 개발하면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행이 정하는 조건. 둘, 개발 진흥지구고 대행이 정하는 조건. 셋,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역. 다시 하나,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고 대행이 정하는 조건. 대행이 정하는 조건.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것. 두 번째, 면적이 적정할 것.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요?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 10만.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10만원 보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10만 보지 말라니까 10만 얼마라고? 30만 이상. 10만원 한 번도 안 나와. 10만원. 10만원 한 번도 안 나오고 30만.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얼마라고요? 3만. 아파트 연립의 건설에 포함된 것은 자연보존권역 초등학생 그럼 얼마라고? 10만. 이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온 것만 기억하냐고. 나온 거 기억하라니까. 아파트 연립 건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30만이고 포함 안 됐으면 말하고 3만. 공장 짓자 얼마라고? 3만. 그러면 지구 단위는 면적이 얼마요? 3만. 기본이 3만 이상이 된다고. 이 개발은 좀 큰 개발이에요. 큰 개발. 근데 여기서 말은 여기서는 사람 유튜브냐 그러면 여기 밖에서 공장을 지어요. 공장은 어디가 지어야 돼요? 여기 가서. 공장 여기 가서. 여기 땅값 공업지에 도시 지역에 있는 공장은 땅값이 평당 10만 원, 또 20만 원입니까? 뭔 소리 몇백만 하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 비싸가지고. 어디에다? 보존 목적인 지역이 싸니까 여기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법들이 공장 못 짓게 다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민간이 좀씩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개발할 틈을 다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산다고? 안 산다고. 그래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좀 틈을 좀 줘라는 얘기요. 지구단 있잖아. 지구단. 이거는 면적이 크다니까. 면적이 좀 작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돼? 예를 들다 지금 여기다가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들어가면 민간이 여기다 조금씩 공장 2동, 3동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2개, 3개, 4개 만들 수 있다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는 면적이, 얘는 면적이 이랍니다. 면적이 10,000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이요. 3만 이상이면 말할 필요가 없지. 얘가 있는데 얘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보다 더 작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작년에는 올해 시험 보기에서 뭐가 나오고 산업, 유통, 개발, 진주 나오면서 갑자기 뭐가 확 생기냐. 자 이제 기반시설 설치 점유계량 공업 만듭시다. 말하지 말고 땅 면적이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동의서 봐. 동의서. 기반시설 산업유통은 3분의 2 이상 동의서 받아와라. 동의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찬성 의사표 던진다고. 그러면서 이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는 그 면적이 10,000 이상에서 3만 미만이다. 10,000 이상에서 3만 미만. 그러면서 두 번째, 제한할 수 있는 적은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다. 앞으로 얘들이 가면 갈수록 얘들이 잘 뭉쳐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가 잘 뭉친데 왜 쟤들이 잘 뭉치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도, 관, 농, 자 지정이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럼 현재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또 도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또 도시지역을 지정한다. 그 말 어찌해야 돼요? 얘들이 도시로 변경이 돼. 이만큼은 도시, 이만큼은 도시, 이만큼은 도시. 이렇게 도시가 변경이 되는데 도시는 뭐라고? 개발입니다. 개발. 주상공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상공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저기 우리가 혁신도시 주거지역 나옵니까? 나오죠. 계획을 수립해서 나오던가요? 그냥 나오던가요? 계획을 수립해서. 주상공은 100% 뭐가 나와요? 계획에 의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계획에 의해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뭐가 없어요? 난개발이. 왜?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하니까 난개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 녹지는 개발이 보존이요? 얘는 보존이고 얘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보존이라고. 보존이니까 이 동네는 개발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지. 보존한다니까 무슨 개발계획이냐고. 여기서 개발하면 뭐가 생긴다 그러지? 난개발.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개발계획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발이 들어가면 난개발 생긴다고.
그러면 이 보존 목적인 이 지역이 그나마 좀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데거든요. 그 뭐라고? 자연녹지, 뭐라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 세 개가 툭툭툭 개발이 된다고. 세 개 지역에서 뭐가 나온다고? 난개발 나온다고. 난개발. 이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데 없다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 도시별로 그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거요. 우리 원주가 이만한데 여기에 계획관리가 많이 뭉쳐있는데 이쪽에서 난개발 나온다. 어떻게 난개발 막을까? 그럼 원주시에서 자, 이 지역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방향을 먼저 줘야 돼. 방향. 그래서 여기에다 뭘 만드느냐? 성장관리 방안 만들어.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개발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개발해라. 어차피 여기도 이 동네는 개발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개발할 거면 잘 이렇게 해라. 개발행위 허가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면적이 적정할 것. 13,500, 33,500. 생각난 표준만 지으면 돼요. 두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도시계 사업장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기반설치 용자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다시 2번, 도시관리계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이게 나온다고 이제. 이 동네 지금 여기 개발한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가 된다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이 이게 지금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일단은 주제도 하지만 개발하게 되면 너 원래 건폐율 몇이야? 40인데 너 얼마 줄게? 50 줄게. 인센티브 준다고. 영전율 몇인데? 100인데 얼마 준다? 125 준.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난개발 막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진흥지구 제한하더라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여기서만 제한하라. 여기서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여기서만 제한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는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여기가 계획관리고 생산관리다 그러면 여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돼. 이렇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계획관리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 될 것. 여기서 지정하는데 이랬을 경우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무조건 계획관리가 얼마 있으면 들어간다?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계획관리가 좋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일 수 있는 뭐라고? 계획관리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애들이 올해 추가된 내용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100% 여기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리는 잘 해놔야 돼. 그래서 23페이지 3번 2반 제한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제한할 때 말로 하지 말고 도시별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첨부한다. 그럼 2반자는 그 제한된 얘기 다 나가면 2반할 때 그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서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그러면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제한시 동의 조건. 자, 이 경우 동의 대상 면적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국공유지 제외한다. 국공유지 빼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거 빼고 전체 면적 얼마? 기반시설은 5분의 4. 그리고 지구단위하고 산업유통은 3분의 2. 그럼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구 지정할 때는 면적이 10,000 이상 3만 미만. 10,000 이상이고 3만 미만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일 것. 세 번째, 지정 대상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암기하고 100분의 50 이상. 계획관리가 50% 이상 있어야 돼. 네 번째, 지정 대상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러면 그건 뭡니까? 10월 30일. 무슨 뜻이요? 시험 끝나고 실무를 하려면 국장이 정하는 고시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리 잘 하시고 넘겨보면 이제 결과 통보는 며칠입니까? 숫자 안 되죠? 45일. 45일에 결과 통보해야 돼.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 준용이요.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 준용이니까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근데 거기에다가 위반하면 위법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갑자기 위반하면 위법하다. 우리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봤을 때 공법은 안 배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안 배운 내용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공법은 안 배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안 배운 글자가 툭 나오면 위반하면 위법하다. 야, 위법이 뭔가 절대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식으로 가면은 다 맞죠. 처음 보는 글자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풀라고 안 배웠다가 아니고 상식으로. 광역도시계 상식으로 된 거 안 된 거 봅시다.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기본계 관리계 기초조사 하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하랬죠. 조사 측량 하이 한다. 근데 얘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 행위가 위법합니까? 안 위법합니까? 위법합니까? 법에서 분명히 하랬는데 안 했으니까 이것은 위법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물어보고 여기 와서 물어봅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랬는데 안 하면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왜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 설명합니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왜 여기는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얘들이 뭐가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위법하면 위법의 정도가 명백중대하면 이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명백중대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근데 이게 무효 어쩌고 유효 어쩌고 너한테 내가 무슨 의무를 줬냐 이런 얘기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위법하든가 말든가 이것은 논쟁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요. 관리계획이 법에 어긋나면 이건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라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요. 따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여기를 따진다고. 위법하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다. 위법의 정도가 명백중대하면 무효, 명백중대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인데 기초에서 안 하면 이게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소시민이 그것까지는 판단 못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가 되면 어디에서? 법원에서 그때그때 사건을 봐가면서 명백이니 아니니 그건 법원에서 논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위법하다 여기까지는 나온다고. 위법하다 그러면 처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당연하다 넘어가야 돼.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서 이반자는 기초에서 내용에 세 가지 추가되죠. 뭐 추가되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환경검토, 적성평가, 취약서문서 세 가지 추가되는데 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지.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 생략, 환경검토 생략, 또 적성평가 생략, 또 재취약전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생략할 수 있다가 몇 개 있다? 많다. 문제입니다.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면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경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은 너 생략사 많다? 그러는데 이 공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야 이게 2%일까? 분명히 숫자 함정성 2%일까? 3%일까? 그러면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함정 쓰지를 않아요. 생략할 수 있다냐 없다냐 이걸 물어봤지 2%냐 3%냐 절대 그게 묻는 게 아니에요. 숫자 신경 쓰지 말고 생략할 수 있답니다. 5번 주민의 의견 정치입니다. 주민의 의견 정치 사전적 권리구제 이해관계의 절차적 참여권 인정을 줘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10페이지 봐요. 10페이지 보면 행정구제 나옵니다. 행정구제 달리 표현하면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 찾아가서 법원 찾아가서 취소하세요. 변경하세요. 시정하세요.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이게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구제는 1번 사전적 권리구제하고 2번 사후적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가 미리 의견 듣고 예방하는 게 사전적 권리구제죠. 미리 의견 듣고 예방을 하겠다. 침해당할 내용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이 어쩐다고 의견 듣고 예방을 하겠다. 자 여기에 지금 갑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만큼 사각으로 된 이 땅을 딱 갑이 가지고 있는데 자 주변에 현재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도로가 여기 들어온대요. 소문에 의하면 도로가 들어오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완전 좋아요? 완전 나빠요?
완전 좋아. 이것은 엄청나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소문을 들었더니 자, 이 계획 만든다 와서 봐라. 가봤더니 도로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분명히 오긴 오는데 이쪽으로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 도로가 처음에 이러고 시작 오다가 시작 꺾어져가지고 시작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내 땅을 갖다 내 땅을 정확히 먹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와서 하세요.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요? 해야지. 무슨 이런 놈의 도로가 어디 있냐고. 왜 도로 가려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똑바로 가야지. 나고 무슨 왼수 주냐고. 왜 하필 이러고 들었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하냐. 누군들이 이렇게 S자 만들고 싶겠냐. 니 보다시피 여기에 뭐가 있냐.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이 문화재를 갖다가 이전할 수가 없는데 그럼 낸들 어쩌라고 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쩌다 돌렸다. 그럼 갑이 야, 어차피 돌릴 거면 더 돌려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그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이 타당은 받아준다니까. 이렇게 아예 S로 해도 S로 이렇게 아예 몸좀 시험하게 그러면은 타당성이 있냐면 그러면 안 되지. 툭하면 어쩐다. 사고 난다 그러면은 최대한 얇게 돌려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늦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갑이 가서 좋아.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도로가 하늘로 날아가든가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 뭐 있냐고. 나는 툭하면 나는 앞만 보고 가지. 난 옆을 안 보니까 내가 가다 이거 다 박으면 어쩌려고. 지하로 가자. 지하로. 들어보니까 괜찮네요. 나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갑이 지하로 가자 그러니까 맞아. 그 방법도 있군 해가지고 얘 말이 맞으면 어쩐다고? 지하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어쩐다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피해보는 걸 미연에 방지한다. 이게 지금 사전적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어쩐다고? 결정하기 전에 미리 듣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자, 갑이 운전을 가다 가분이 이렇게 반드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드디어 박았어요. 사람이 7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 면허를 취소시켜야 안 시켜야 돼요? 취소시켜야지. 면허가 취소되면 얘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하지. 그럼 취소하지 말고 먼저 왜 그랬느냐 물어보라고. 너 왜 이랬냐? 있잖아요. 내가 원래 서리를 좀 즐기는데 그전에는 내가 한 번도 사고 안 났는데 오늘은 뭔 일인가 운이 안 좋아서 사고 냈는데 다음부터 진짜 내가 안 할 테니까 이거는 하더라도 남차 안 박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타당性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잖아요. 내가 넘어가서 박은 것이 아니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비가 왔는데 뒤에서 이따만한 트럭이 와가지고 툭 박으니까 내가 밀려 넘어갔다고. 타당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당성 그럼 이의는 좀 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청문입니다. 청문. 변명을 결주고 취소 처분하고 말소 처분할 때만 뭐한다? 청문한다. 청문. 변명을 결주고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이게 미리 의견 듣고 처분하기 전에 미리 듣고 예방하는 이게 사전적이고 사후적은 이미 행정처분을 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절차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돈으로 보상해야지. 그래서 돈으로 보상하는데 그게 손해전보입니다.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인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이면 손해배상금 그러고 적법한 처분이라면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이 어디 가면 잘 나오냐 그러면 개발법 도정법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차이 나는 건 돈으로 정산한다. 그 나가는 돈이 청산금. 그게 뭐라고? 손실보상금이에요. 손실보상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건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손해가 있으니까 보상한다. 그것은 손실보상. 행정쟁송은 행정상의 다툼입니다. 싸움. 이거 어쩐다고? 취소를 하니까, 이걸 취소하니까 얘가 어쩐다고? 소송 제기해서 취소를 어쩐다? 취소시키면 된다는 얘기요. 그럼 다시 나는 자격증을 얻는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인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에는 행정심판하고 이의신청이 두 가지인데, 행정심판은 어디 가냐 그러면, 이 처분을 누가 했냐, 처분을 누가 해서 이것은 행정청이 했으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 가가지고 행정기관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처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라고 가서 따지는 게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인데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냐? 처분청에다. 그게 어디 가면 나오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처리기관 내 처분이 있다. 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되면
어쩐다고? 이의 신청한다. 위법부당하다. 이의 신청한다. 누구한테? 이게 시험 문제. 누구한테? 그 처분청인데 그 처분청이 누구냐고. 누구한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권자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이의 신청한다니까. 언제까지? 한 달 내. 누구한테? 시군구 그래야지. 시군구.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2달 동안 니 돌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쩐다고 4시간짜리로 반복하세요. 4시간짜리. 요즘 반복합니까? 반복하는데 기억력이 많이 못 가죠. 옛날은 좀 오래 갔는데 어쩌죠? 잊어먹기 전에 또 반복하라고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거. 그게 지금 이의신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직근상급관청. 직근상급관청 가라. 행정심판법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참, 박스 그러면 직근상급관청이 누군가를 기본 상식을 알아야 돼요. 시군구 직근상급은 시도. 시도 직근상급은 국장. 국장의 직근상급은 국장이 어디라고요? 국가. 더 이상 상급이 없어요. 다시 국장한테.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심판이 두 군데 나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시행자가 비행정책이면 누구한테? 그게 잘 나와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비행정책이면 이게 잘 나온다고. 비행정책은 누구한테? 지정권자. 비행정책 밑에다 축구고 써놔요. 조합. 특히 잘 나온 게 조합. 도시개발 밑에 어디입니다. 2번에 니은이지. 2번에 니은. 1번에 니은이 아니고 2번에 니은.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이니까 시행자가 비행정책이다. 조합이 조합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조합도 시행자니까 제기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해라? 지정권자한테 그렇게 알아야 돼. 행정소송은 뭐냐 그러면 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가서 너라는 것이 아니고 제공정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제3자한테 가자. 공정하게 평가받자. 그게 뭡니까? 소송.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 이게 소송 그래요. 이런 게 전부 다 권리구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 듣고 예방한다. 이것도 있고 미안하다. 돈 주는 것도 있고 싸워가지고 없애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시험에 뭐라고 두 번 났냐 그러면 행정기관의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1번 패고 돈 준다. 2번 싸워서 엎어가지고 찾아온다. 3번 미리 의견 듣고 반영한다. 그걸 갖다 좋게 표현하면 뭐라 하냐? 사전적 권리구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그러면 사전적 권리구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뭐라 나오냐?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그 말을 찾아야 돼.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한다. 쓰지 말고 24페이지 보면 다 써놨어요. 24페이지 5번 의견정치가 주민의 의견정치. 그게 뭐였다고 알고 봤더니 이거 권리구제. 의견 듣는 그 자체가 뭐였다? 권리구제였다. 사전적 권리구제다. 뭐라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정치 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생략. 의견정치 반드시 합니까? 아니요. 국방상 기밀인데 무슨 놈의 의견을 듣냐고 생략해야지. 국방상 기밀 생략입니다. 두 번째 변경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행위. 변경 새로운 행위. 도시관리계획 위반행위에서 주민의 의견정치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도시관리 변경한다. 어찌해야 돼요? 의견정치 또 해야 돼요. 변경 새로운 행위니까 의견정치 또 한다고. 근데 단 경미한 변경이면 그래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 4월달까지 변경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경미한 변경. 도대체 무슨 말이 있으면 시험 문제는 경미한 변경 그러고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지문을 던져줄 테니까 경미인지 아닌지 알아서 찾으라. 알아서 이 경미인지 아닌지.
그럼 경미한 변경이 몇 개 있습니까? 수만 개 있지, 수만 개. 수만 개를 암기할 수는 없고, 합격은 해야 되겠고, 알든가 뭐든가 답은 찾아야 되겠고, 암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52페이지 보면 답 찾는 방법이 나와요. 52편 이겁니다, 이거. 합격한다. 이름 다 썼습니까? 이제 가지고 다녀야 정리해야 되니까. 52페이지 보게 되면, 52페이지 중간에 있죠?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다. 새로운 행위다. 새로운 행위인데 단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또는 신고한다. 내가 이러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받았어요? 허가 받았어요. 뭐 했어요? 신고했어요. 승인 받았어요. 인가 받았어요. 뭔가 이런 절차를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하려면 어쩐다고? 허가 다시 받아라. 신고 다시 해라. 승인 다시 받아라. 인가 다시 받아라. 이게 변경. 이게 변경인데, 이게 그냥 변경하는 거라고 경미한 변경이면 이게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받은 거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면 뭐라 뒤에 그러하지 않는다 이로 나오든가 아니면 신고한다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이제 신고한다 이거 바꿉니다 말만 하라고 이것은 아예 허가받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든가 된다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이 경민주로 어떻게 알 거냐 지금 이런 이게 수만 개 되는데 이게 경민자인지 어떻게 하냐 찾는 방법이 거기 있죠. 야, 경미한 변경은 땡땡땡 한 변경 그랬죠? 뭐라고? 조건을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한 변경은 조건이 달리야 경미가 된다. 조건이 달리야 경미가 되는데 그 조건이 주로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되냐? 어떤 식으로? 숫자가 있으면 뒤에 미만이나 이하가 있으면 경미겠어요. 이상이나 초과나 넘내 있으면 경미겠어요. 미만이나 이하가 있어야죠. 숫자 뒤에 미만 숫자 글자를 보면 안 되고 뒤에 뭐가 붙었는가 그거를 봐야 되고 또 보면은 면적이 나오면 면적이 감소가 경미냐 증가가 경미냐 그러면 대부분 감소가 경미입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게 경미냐 연장이 경미냐 단축이 경미입니다. 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게 경미냐 확대되는 경미냐 축소가 경미입니다. 다 전부 다 내용 들었죠? 더 작아지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그게 경미입니다. 경미.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대부분 1%, 2%, 3%, 5%, 10% 4%, 6% 그런 건 없어요. 1, 2, 3, 5, 10 이런 게 주로 경미입니다. 1%, 2%, 3%, 5%, 10% 즉 10% 이내까지 물어봐라. 경미를 봐라. 경미로 10% 이내, 10% 이내, 10% 이내 뭘 본다? 경미를 본다. 나중에 입지 규제 가면 입지 규제에서 20%짜리 하나 배워 20%짜리 20%짜리 하나 배우고 나머지 전부 다 10% 이내인데 10% 이내는 경미다 암겨갔더니 10분의 1, 100분의 10 똑같은 말이요. 100분의 10이나 10% 이내나 그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런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뭐를 본다? 경미로 본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게 연습. 문제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자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열람 시작합니다. 공고 열람 뭐가 아니다? 공청회가 아니다. 공청회가 아니다. 누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다 생각하시고 열람 기간이 보여주는 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그 기간 내에 주민들이 와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가서 하고 기간이 끝나면 60일 내에 네 건에 이래서 반영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게 통보입니다. 통보. 근데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상의 변경은 어쩐다고? 의견 전치 생략입니다. 그래서 예문 도시관리계 위반할 때 도시지구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이면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있다. 변경은 변경인데 도시지역의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축소. 이런 게 경미다 이런 얘기야. 축소구나 경미구나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 관련 판례입니다. 도시관리계 위반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취지는 도시관리계 위반에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하다. 위법하다. 판례는 당연 무효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무효다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위법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위법하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의견 정치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였죠? 6개. 6개 중에서 지방의 의견 정치하는 게 3가지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광역시설의 설치물이랑 기반시설의 설치물이랑. 광역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안에 광역시설이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다고요? 6개. 1번이 뭡니까?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2번이 구역,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 정비, 5번이 지구단위, 6번이 입지규제인데 여기서 지방의 의견 정치를 뭐하냐? 첫 번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1번, 3번 기반시설. 그럼 광역이 어딨냐고, 광역이. 광역이 어딨냐고. 이 안에 광역이 있다고, 광역이. 기반시설 안에 광역이 있는 거예요. 광역이 어디서 넣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주민의 지방의 의견 정책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 어디 지방 이거 안 물어보고 뭐 할 때?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 또 기반시설. 그거 할 때만 지방의 의견 정치하는데 의견 정치 생략성 있습니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많아요. 아니 의견 정치한 게 딸랑 3개인데 생략성이 많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의견 정치 딸랑 3개로 보이지만 얘를 세분하면 수천 개 돼요. 수천 개. 세분을 해버리면 수천 개 주는데 그 중에서 수십 개가 의견 정치가 생략이 된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세부 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도시관리 위반할 때 지방에 의견 정치하지 아니한다. 그럼 의견 정치 생략성이 몇 개 있다고? 많다고.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있는 거 수십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툭 던져가지고 이거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물어보니까 한다는 X고 뭐라고? 안 한다 안 한다. 옆에 보충입니다. 보충. 북장시도시 장군수 위반자는 도시관리 조속히 위반해서 필요한 데 가면 광역기본령 수립할 때 체크합시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있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광역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우리가 관리계획이 있으면 얘들 둘이 뭐 해야죠? 방향을 줘야죠. 방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먼저 수립되고 얘가 나중에 들어가야죠. 방향을 보고 집행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급하다니까. 급하면 광역할 때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 얘가 급하면 기본계획 만들 때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있다 없다니까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이제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절차. 첫 번째 협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30일. 심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협의와 관계부처고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지. 근데 그 심의에서 중요한 게 니은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공동심의 도시관리계획 6가지인데 딱 하나만 공동심의입니다.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만 건축 도시계획 공동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 나머지는 공동심의가 없어요. 이게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한다. 그럼 또 밑에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니요. 생략상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입니까? 국방상 기밀 또 경미한상의 변경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는 또 몇 개 있다고? 많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고 3번 이제 결정고시인데 도시관리계 결정고시. 도시관리계 결정고자 모르면 기본 2문제 틀린다고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어요. 도시관리계가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보세요. 도시관리계 누가 결정해요? 자, 누가 위반했냐? 시도가 위반했다. 누가 결정하냐?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접 결정한다. 누가 위반했냐?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 누가 결정하냐?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거기 있는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받아 결정한다. 그게 1번이요.
근데 대도시 시장이 위반했으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또 시장 군수가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하는데?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시장 군수가 이번에 뭐 위반했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위반했으면 그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지원변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 그때 결정은 누가 한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한다. 그리고 자, 국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 다음 누가 위반하든 간에 위반자가 누구냐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이것은 국장만 결정한다. 누가 위반하든가 말든가. 누가 위반했냐 따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국장만 결정한다. 국장만. 그게 뭐냐? 그게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위반자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장만 결정한대요. 이렇게 쫙 알고 시험장 가면은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암기 어려운 거 아니죠? 시도시장은 직접 시장으로 신청을 결정한다.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위반하면 회장이 하고 개발지원금 국장만, 국가계 연계된 시가조정금 국장만, 그 다음에 입지규제는 국장만. 이렇게 딱 암기하고 시험장 가면은 문제가 자, 용도 지역 지정은 누가 하냐? 이런 물어본다고. 그러면 용도 지역이 도시관리계 1번 결정이니까 용도 지역 지정은 누가 하냐 물어보면 자, 그거 누가 위반했다? 누가 위반했다? 국장이 위반했다. 그걸 갖다가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이거 시도가 위반했다. 누가 결정한다? 시도. 대도시가 위반했다. 누가 한다? 대도시.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 누가 한다? 도지사. 이게 결정권이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누가 한다?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그러고 말한다고. 넘겨봐요. 26페이지.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는 누가 결정해요? 결론은 그겁니다.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겠지. 시도가 위반했으면 시도가 하겠지. 대도시가 위반했으면 대도시가 하겠지. 시장 군수가 위반했으면 위에는 도지사가 하지.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국장, 시도, 대도시를 표현하고 2번 용도구역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죠. 첫 번째, 개발전경은 국장이고 시가조정경 시도지사, 국가계 연계된 시가조정경은 국장, 도시재생공격은 시도, 대도시, 수산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반시설은 국장이 위반했다? 국장, 시도가 위반했다? 시도, 대도시 위반했다? 대도시, 시장에서 위반이다? 도지사. 따라서 국장, 시도, 대도시. 개발사업, 정비사업 안 나오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구단위는 국장이 위반했다? 국장, 시도가 위반했다? 시도, 대도시 위반했다? 대도시, 시장군수 위반했다? 시장군수. 정리하면 뭡니까? 국장, 시도, 시장군수. 대도시가 빠졌네? 국장, 시도, 시장군수. 대도시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시장, 군수 안에 대도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 군수는 말 안 하더라도 대도시는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입지규제는 누구만? 입지규제는 국장만. 그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중요하니까. 그게 두 문제라고, 두 문제. 그거 모르면 두 문제 틀린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람. 이렇게 해서 결정고시하고 이제 열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죠. 자, 원주시에 있는 개발지원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우리는 내 땅이 개발지원구역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 보고 싶어요. 근데 국장 찾아갈 수 없잖아요. 누구 찾아가지? 원주시장. 그래서 결정권자는 그 결정된 내용을 전부 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에 송부받은 그 지자체장이 보여주는데 며칠간 보여주냐? 그 기간이 없습니다. 열람 기간은 따로 없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봐야 된다. 언제든지. 광역과 기본계획 30일이지만 관리계획 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효과인데 결정효과 효력 발생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지형등을 고시한 날 나오면 막 바로바로 답 나오니까 딱 암기해야 되고 지형등을 고시한다. 두 번째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기득권인데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요.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합니다. 또 허가받고 신고 이거 하지만 그냥 계속. 두 번째, 시과 조정교육, 수산자원 보호교육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그건 영향을 받아요. 그냥 계속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나 계속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고. 두 번째, 세 번째죠. 지형도면을 고시인데 지형도면을 고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형도면의 고시는 한 번만 설명합니다. 여기다 도로라고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개발이 돼야 한대요. 개발이 안 돼, 개발.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결정 고시하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 도로 부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해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이렇게 여기다가 가가지고 땅에다 빨간색으로 페인트 딱 칠해놓으면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알겠는데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표시를 어디에 있는데 표시를 지도에다 지도상으로 표시한 지도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 지도가 결정할 때 쓴 지도가 축척이 큰 걸 썼냐 작은 걸 썼냐. 큰 거 썼다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그려놨다는 얘기고 작은 거 썼다 그러면 세밀하지 않는 지도는 얘기요. 큰 지도를 써서 그렸으면 이 지도만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 확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작은 거 쓰게 되면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큰 거를 써야 되겠어요? 작은 걸 써야 되겠어요? 큰 거를 써야 되는데 입안할 때 큰 거 쓰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결정할 때는 대부분 작은 걸 써서 일단 결정을 한다고. 작은 거 써서 결정하니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국가한테 의무 줍니다. 국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는 사실을 다시 큰 지도에다가 다시 그려가지고 그렸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라. 큰 지도인데 이 지도가 여기에 대한 모든 현황이 표시된 지형이 표시된 지도에다 그려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지형이 표시된 지도 그렸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랄까 하면 지형도면 알려주라가 두 글자 뭡니까? 고시. 이걸 보고 지형도면 고시예요. 지형도면 고시. 그러면 이거는 누가 그리냐? 누가 그리는가? 그러면 잘 봐야지. 입안자가 누군가? 입안자가 그리는 거예요. 지도는. 입안자가 누가 입안했냐? 그러면 첫 번째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도지사. 두 번째 대도지시장 했으면 대도지시장. 시장 군수가 시도가 입안했으면 누가? 시도가. 국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국장이 결정한다고. 그냥 결정되면 이제 지도 그립니다. 지도 그리는데 이 지도는 누가 그리냐? 입안자가 작성해. 그러면 봐봐요. 국장이 내가 이렇게 도로 입안했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기가 결정한 내용들을 하니까 맞게 그려요? 다르게 그려요? 맞게 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내가 입안하고 내가 결정하고 지도도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입안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게 맞아져요. 근데 내가 입안하고 얘가 결정하고 지도는 내가 그리고 그러면 도지사가 분명히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만들면 도지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도지사 승인 나와요. 도지사 승인. 그래서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으면 누구 승인받는다?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 절차가 하나 있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4번 도시관리계 재검토 정비인데 4~5시간 재검토 정비 나오면 무조건 몇 년? 5년. 하나만 1년. 그게 뭐래요? 아니요. 하나만 1년. 재검토 1년짜리 하나 있다고. 투기과열적은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한다. 확인 문제입니다. 1번. 주민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도시관리계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녹지를 주거로 바꿔주세요. 그런 말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에는 모든 땅은 전부 다 상업지구, 중심상업지구 다 바꿔놨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도시관리 위반자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 지방이 의견 드려야 된다? 드려야죠. 3번 시도에서는 지구단위계 결정할 때 시도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해야죠. 공동심의. 네 번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등을 고시한남. 여기까지가 첫날 수업입니다. 여기까지가 첫날 수업이고 이제 잠시 쉬고 이제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이제 문제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요. 잠시 쉬고 합시다.